네, 수요일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오랜만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왜냐하면 수요일이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신정 또한 있어서 그동안 시장 색채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다 낱낱이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드리면서요. 첫 번째, 온 우주의 기운이 반도체로 모이는지 그렇다면 반도체 대표 종목 한미반도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넘치는 HBM 수요 때문인지 사실상 그 7번째 공장 기공식을 갖는다. 네. 그렇죠. 이거 엄청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참 주식은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타이밍이고 물론 이제 아마 딱 7월이었죠. 작년부터 이제 7월 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가 뭐가 나왔냐면 모건스탠리죠. 그때 막 뭐 HBM 공급가인 얘기 나오고 맞아요. 막 그러면서 흐름이 나왔는데 그게 작년 12월 달부터 테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칩에 대한 새로운 이제 고객사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더 커지는 거고, 물론 이제 마이크론도 물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올해 그 캐파 증설 이런 이슈가 오히려 강하게 이제 모습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싱가포르 이슈가 나왔었고, 오늘 굳이 왜 한미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였냐? 이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마이크론도 결국에는 전체 TC본더 장비에서 80에서 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아마 지난달 아마 말쯤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시행을 했던 기간 NDR이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자 상대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TC본도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장비를 HBM4와 관련해서 좀 선점한다는 얘기가 아마 굳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 이슈가 시장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각돈신 지금 이제 회장으로 승격했지만은 부회장이 당시에 올해와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미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거라는 자신감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전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생각보다 반도체가 빠르게 조금 다운 사이클에서 분위기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일단 밸류는 전 충분히 20만 원 가격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물론 작년에 장비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한 200에서 한 500억 사이였던 걸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마이크론이 공장 증설을 좀 더 강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 HBM4가 대량 양산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비단에는 미리 신규 주문이 들어갑니다. 미리 주문이 땡겨야 아까 공장 얘기도 하셨다시피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SK하이닉스도 이미 젠슨왕 이제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만큼 아마 장비 공급 계약들이 SK하이닉스를 향으로 올해 충분히 좀 많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본다면은 근데 오늘 14%는 어떻게 사야 되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거의 7만 원, 8만 원 가격대는 충분히, 오히려 지금 작년에 한미반도체 깍동신 지금 대표가 회장님이 그죠? 자사주를 얼마에 샀습니까? 거의 대부분 14만 원, 15만 원 이 가격대에 샀습니다. 우리 조금 마음의 위안하면은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대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일단 바뀐 것 같은데, 그래도 부담스러우시면은 조정시 매수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야 된다. 물론 아까 하나인더가 오늘 변동성이 크죠. 사실 뭐 들어와도 됩니다. 들어와도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이 시장이 테슬라와 AMD와 엔비디아가 이제 AI 칩 고객사가 더 커지는 거고, 뭐 CS 2025를 통해서 그건 뭐 세론 아니냐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 힌트가 자율주행과 로봇과 이런 AI 시장이 더 커지는 걸 충분히 저 힌트가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장비단에서는 더 충분히 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긍정적,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쭉 좋았던 조선은 어떨까요? 일단은 한화오션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트럼프 워딩에 힘입어서 신고가. 이거 기세가 엄청난데요? 저는 한화오션 그쵸, 이제 사실 다른 경쟁사들 조선 3사들 대비해서 사실 좀 실적에 작년에 아쉬움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이제 충당금이나 좀 일회성 비용을 좀 쌓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올해 완전히 달라진 점을 좀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2023년 영업이익이 아마 마이너스 1,900일 겁니다. 그리고 작년 지금 아직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은 일단 컨센 자체가 영업이익이 흑자 1,1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기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략 한 6천억에서 7천억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카타르 에너지 이게 LNG선 수주를 1차, 2차 수주를 받았습니다. 총 한 30척 정도 이제 받았는데 그에 나가는 물량들이 올해부터 나가요. 그러니까 고성가 물량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히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만큼 수익성이 더 크게 마진이 개선되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해왔을 때는 아마 1분기, 2분기 때부터는 엄청난 이제 실적에 대한 서프를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충분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북미 MRO 물론 MRO가 사실 한 대 받아봐야 한 700억, 600억 되긴 하겠지만은 최소 한 3천억 정도 수주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을 때 향후에 잠수정 그리고 군함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폴란드랑 이제 캐나다 쪽에 대한 60조 수주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은 우리가 왜 지금 조선주들이 고평가 논란이 있고 PER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조선 산업이 고성장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LNG선을 얘기했던 게 27년 수준 정도 쌓였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 조선소도 LNG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물량이 받았다 보니까 27년 되면은 걔네들도 LNG 경쟁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 때문에 분위기가 더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월 8일 수요일장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수가 사실상 어떻게 방향을 잡는 거지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수선하게 오늘도 움직이는 색채는 어찌 보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거짓말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사실상 삼성전자의 효과 덕분인지 2,500선 위로 안착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지수를 끌어갔었던 쪽 확실상 반도체가 열리를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종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챙겨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마감가 나왔습니다. 2,521.05포인트에서 거래 마치면서요. 흐름을 좋게 가져갑니다.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 거의 장중 고점 라인이 2,526.77이었거든요. 그 고가권 라인까지 올라서면서 흐름 봤습니다. 2,540선이 어떻게 보면 또 저항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단기 박스의 저항 라인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추가 연속성 이끌어질 수 있을지 코스피 지수에서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33포인트 올라가면서요. 71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으로 넘어갈게요. 자, 외국인이 확실히 거의 3시 부근 되면서 매수로 완전히 가닥을 세웠고요.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2천억 원 가깝게 매수 우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는 장초부터 장 막판까지 시간이 갈수록 그 매수 물량을 조금씩 쌓아갔고요. 그쪽으로 지금 특정되는 종목은 삼성전자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끌어가는 시장입니다. 어제도 사실상 개인이 더 많이 샀던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2,400억 원 넘게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매수 주체 움직임 나타납니다. 자, 이어서 시총 상담 보시죠. 먼저 삼성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거의 많이 폭풍 담아갑니다. 매수 목표 주가 65,000원까지 바라보는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었고요. 관련해서 SK 하이닉스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매도 창구상 1위로서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수율 우위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조금 더 수급의 뺏김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쉬어가는 것인지 판단 잘 내려보셔야겠습니다. 이 외의 종목 네이버를 제외하고 KB금융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플러스권이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사실상 반도체도 잘 지켜줬고요. 2차 전지 잘 지켜줬고요. 바이오도 잘 지켜줬습니다. 전반적인 K 주식이 싸다라는 관점 하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급인지 시총 상당 종목들 일제히 플러스권 잘 만들어냈다로 오늘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보시다시피 5.2% 강하게 올라서면서 30만 3,500원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시죠. 알테오제는 왜 빠지는 걸까요? 이따 코멘트 들어볼 수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 JP모건 헬스케어 처음으로 초청받았다라고
기회라고 하죠. 앞으로 조금 더 세이지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 오늘 4.91% 내려오면서 31만 원 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신저가만 찍었다 하면 다시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좀 더 탄력적이고요. 이어서 로봇주 그간에 강했지만 오늘은 좀 소폭 쉬어갑니다. 이 속에서 엔캠, 리노공업까지 일부 반도체주, 일부 2차 전지주는 플러스권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집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즐겨도 되는 게 맞는지 일단 이 부분부터 점검받고 싶은데요, 과장님. 저는 이제 올해 물론 이제 지금 1월 2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만큼 이제 작년에 워낙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던 좀 측면이 있고 물론 확실히 삼성전자가 올라와 주니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기다려왔던 1월 8일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던 거고 물론 이제 예상했던 이제 어닝 쇼크가 더 나왔던 측면에서는 물론 이게 이미 외국인이 수급에 힌트가 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월 2일부터 약 영업일 3거래일간에 약간 삼성전자가 한 8천억, SK하이닉스가 한 1.5조 정도 순매수를 해왔던 만큼 이미 어닝 쇼크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 물론 지금 수급을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외국인이 조금 강하게 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아마 이렇게 용서성을 보인 게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물론 상반기에 대해서 메모리 시장이 다운 사이클을 보고는 있겠지만은 보통 반도체는 6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반기에 충분히 어느 정도 보강이 되겠다는 점이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해왔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 이제 1, 2분기에 대한 레거시나 아니면은 HBM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을 때 결국에는 오늘 모든 삼성전자 실적들이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좀 올려줬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레거시에 접근한다기보다는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뭐 하나인더, 한미반도체를 봤을 때 HBM 밸류단이 작년 상반기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봤을 때 HBM4 6월에 양산입니다. 6월이나 아마 7월 양산이면은 보통 6개월 전에 리드타임이 있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이미 신규 주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부터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은 뭐 아까 RT도 얘기하셨지만은 결국 주도 섹터가 일단 반도체로 수급이 좀 쏠리는 것도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바이오가 완전히 다 지금 뭐 쉬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유한양행 오늘 보여줄 건 또 보여줬고 확실히 유의미한 것들을 입증해주면 이제는 각계전투로서의 튀는 종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개별 이슈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할지. 유한양행은 횡보를 좀 보이다가요. 오늘 튀었습니다. 다시 고점 잡으러 갑니까?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바이오를 해석을 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을 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이제 뭐 FDA 승인도 있었고 뭐 독점계약, 로열티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올해는 저는 검증의 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황야인도 렉나자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았고 물론 이제 타그리소와 다른 이제 OS 이제 생존기간 관련해서 경쟁사 대비 얼마만큼 더 많이 개선됐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결과 데이터가 계속 다르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 침투율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로열티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유황여행은 물론 전고점을 충분히 탄환할 수 있는 여부가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SK바이오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미 알테오젠도 결국에는 올해 이제 FDA 이제 허가 신청을 1월달에 하게 되면은 적어도 8월이나 7월쯤에 FDA 승인이 되고 4분기나 적어도 내년 1분기에 결국엔 북미 시장에 나왔을 때 로열티를 받는 거에 따라서 봐봐라 우리가 계약을 했고 드디어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수익이 몇 조 이상에 나오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중장기적으로 저는 바이오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이제 지금 개별적으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황양의 상승의 의미는 결국에는 데이터 봐봐 생존 기간 굉장히 잘 났기 때문에 이 폐암 치료제 시장이 한 15조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타그리소와 이제 아마 12월 말에 유럽 쪽에 아마 허가도 나왔기 때문에 이 렉나자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침투율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황양의 로열티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또 보여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종목을 관심주로 봐야 할까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피로틱스입니다.
유리기판. 이제 반도체도 얘기를 해왔고 항상 지금은 물론 우리가 12월, 11월 달에는 네. 머스크가 시장을 이끌어갔다면은 이제 젠슨왕이 CES에서 많은 힌트를 줬다라고 좀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얘기들을 해왔던 게 전기 발열에 대해서 전력 발열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던 만큼 이제 유리기판이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엔 피롭티스가 이제 SKC 이제 앱솔리스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올해 적어도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대량 양산이나 아마 내년 상반기 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기나 켄트로닉스도 26년쯤은 지금 대량 양산을 보고 있다면은 이미 올해 한 중반쯤 가게 되면은 시양산이나 하나 둘씩에 대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관련해서 이미 테스트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젠슨왕 대표도 계속 꾸준히 지금 이제 AI 칩이 계속 이제 스펙업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전력에 대한 발열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얘기했던 게 플라스틱 기판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빨리 필요한 거는 유리 기판이 들어와줘야 우리가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해 왔던 만큼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피레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여지가 굉장히 충분히 크다라고 해봤을 때는 좀 피레투스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한미 반도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상반기 때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SKC도 그렇죠. 날랐고 SKC 장비 공급 피롭틱스라면 같이 연동되는 짝짓기 아이디어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추가 전략을 짧게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바이오 종목으로 오늘 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어떻게 모멘텀 붙을 수 있는 구간일까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많은 것들 공개한다고 하던데요. 참, 예, 서정진 회장님이 참 욕심이 많죠. 물론 이제 뭐 신약 관련된 로드맵을 좀 뭐 제시하겠다 네. 얘기를 했고, 뭐 지난 달쯤인가요? CMO에 대한 이제 사업도 다시 예전에 철수했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셀트리온 올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4분기 진펜테라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2, 3분기 때 엄청 실망했죠. 제가 알기로는 탐방 갔을 때 작년 가이던스가 진펜테라만 2,500억인데 지금까지 60억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PBN 등재가 좀 늦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올해 만약에 1조 가이던스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색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증해다라고 봤을 때는 진펜테라, 아일리아, 스텔라라 네. 하나 둘씩 바이오시밀러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